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인으로 돈 벌기 참 쉽죠? 사면 오르니까. 근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돈을 버는 사람은 이번에도 소수일 겁니다. 분명 지금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수익권에 있습니다. 근데 왜 결국 소수만 돈을 버는 걸까요? 지난 시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걸 몸으로 겪었어요. 지금과 같이 꽤 긴 시간 동안 이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릴 때는 누구의 목소리가 커질까요? 무지성 존버 투자자 그리고 단기 투자자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온 사람들이 지난 2, 3년간 존버했던 사람보다 수익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코인으로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데 뭘 계산하고 앉아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무지성 존버하던 그들은 그동안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거치다가 드디어 플러스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이제는 끝났다. 힘든 시절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역시 코인은 존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지금 하시는 그런 생각들 다 이때도 똑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결국 돈은 소수만 벌까요? 100명이라고 축소를 해봤을 때 100명이 이 판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100명이 모두가 투자한 돈보다 불려서 어떻게 나갑니까? 돈의 합은 정해져 있는데, 그쵸? 이렇게 가파른 상승 곡선이 쭉 올라올 때 이때는 모두가 수익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가치가 엄청나니까 그냥 이대로 존버하면 된다. 뭐 2025년이든 2030년이든 몇 년 후든 존버만 하면 된다라는 사람들, 혹은 오르고 있으니까 막 탄 사람들, 모두가 수익권이니까 모두가 해피해. 항상 뉴스는 그냥 시장을 반영할 뿐이니까 좋은 뉴스만 나와. 이 시점에서 수익권일 때 팔고 시장을 떠나면 그 사람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각자 수익이 다르지만 수익을 본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적당히 만족한다, 혹은 일단 팔겠다, 뭐 어떤 이유든 간에 팔고 수익으로 마무리한 이후에 무조건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과 같은 정도의 수익을 원하고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보통 큰 돈을 원하고 코인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결국 다시 사게 됩니다. 보통은 더 오르니까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다시 들어오면 떨어져요. 왜 그러냐? 그 100명 중에 한 80명은 똑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팔 때 같이 팔기 때문에 떨어지고, 올라가면 비슷한 시점에 같이 사기 때문에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쯤에서 다시 팔아야 될지를 결정을 못해요. 팔면 떨어지고 사면 또 이렇게 애매하니까 그냥 홀딩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년에 어땠냐? 붓다빔 때 마이너스 50, 60%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이 대다수가 메인으로 가져가는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80, 90을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다 망하는 거야. 중간에 내려오면서 손절하고 다 내려와서 횡보 한두 달 동안 이때 손절하거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나는 너무 가슴 아프고 데미지가 있지만 이거를 뭐 2025년이든 뭐 30년이든 무조건 존버하겠다 그랬던 사람들, 그게 다시 올라가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올라가니까 뭐 추매도 하고 아니면 뭐 홀딩을 했다고 쳐요. 근데 그 이후로 다시 50%, 거기서 또 50%, 거기서 50%, 끝까지 떨어지고 그게 2년 3년간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또 그 중에서 절반은 손절하고 절반은 뭐 겨우겨우 버텨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시장에 처음 들어온 단기 투자자, 그리고 무지성 존버하다가 2년을 울다가 드디어 이제는 무조건 다 끝났다,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난 21년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모양이 반복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돈을 버는 것은 소수가 될 것이고, 당신이 그 소수에 속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 한 1, 2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비트코인의 무빙도 정말 컸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게 여러분 일주일 전이에요. 반감기 전 하락을 기다리는 분들께 지난번에도 내려갔으니까 이번에도 반감기 전에는 내려간다, 그 하나의 내러티브만 믿고 있는 단순한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폭락은 없을 것이다.
재밌는 건 일주일 전만 해도 이렇게 하락을 기다리던, 반감기 전에는 내려간다더라, 그냥 지나가다 그거 하나 듣고 하락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은 시장을 쉽게 보고 있습니다. 코인으로 돈 벌기 쉽다. 그게 바로 100명 중에 80명입니다. 지난 전체 방송 객관적 근거를 찾지 마라 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바로 다음날 2월 28일자 멤버십 포스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시점이 57.6이 고점이었어요. 이 직전 고점 57.6을 돌파한다면 59까지는 상승한다. 그리고 59까지의 상승 이후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대략 62K 부근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59K에 도착을 했을 때 대부분의 분석가나 트레이더들은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60을 의미가 큰 장소라고 봤었기 때문에. 근데 60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6263까지 오버슈팅을 말씀드렸죠. 이 28일자 방송을 잠깐 들어볼게요. 그 부분. 이 59K의 도착지는 월봉 주봉상의 우리의 TP였다. 이제 여기서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마켓 데이터 자체가 지금 53K 돌파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대한 오버슈팅이 이런 경우에 나올 수 있고, 큰 프레임에서의 도착지라는 것은 위로 조금만 꼬리가 달려도 60K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그 최대치는 그러니까 63 언더 62K대일 확률이 높아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 비트코인은 59에 도착하고 오버슈팅이 매우 빠르게 나오면서 그 오버슈팅된 영역대에서 현재도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큰 프레임, 주봉과 월봉상의 도착지이기 때문에 꼬리가 살짝 달려도 63, 64가 되는 거예요. 차트를 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텐데, 어제 VIP 방송에서는 이제 우리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 컨펌 되어야 되는 그 요건들을 미리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한 며칠 지켜보면 되겠죠. 그리고 알트코인, 현재 모든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멤버십 방송 28일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들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보는 것은 해째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석이라는 건 리뷰와 프리뷰예요. 리뷰를 하지 않고 프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 알트코인 전체 마켓캡이 여기에 머무를 때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2주 전부터 알트 추천과 함께 알트의 롱 진입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요거였죠. 비트코인은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약간 휩소를 주고 있었지만 알트들은 저점을 지키고 오히려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움직임이 터진 거고, 또한 이 구간을 현재 돌파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실하게 위로 올라서게 된다면 다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한 이 지점이 토탈3 640, 이 당시 580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탈3 620에 있습니다. 640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이후로 상승하고 있는 이 움직임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업비트 불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40은 사실 오히려 580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한 저항대가 아니에요. 충분히 비트코인이 컨펌을 해준다면 그 이상 다음 레인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컨펌만 남은 거예요. 토탈3는 이제 지수 차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움직여도, 그리고 여기서 좀 여기까지만 더 올라가도 알트코인들이 10% 20% 이렇게 확확 오르는 거예요, 하루에. 전체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우선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장이 다가올수록 초보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대부분 그 초보분들은 알트픽만을 원합니다. 알트픽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1순위는 아니에요. 상승장이 왔을 때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내가 이 근처에서 팔고 수익화해서 돈을 벌고 나갈 수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많이 내려갔을 때 또 사든, 아니면 한 절반 판 거는 그냥 다른 자산을, 부동산을 사든 아예 이동을 하든 뭐가 되든
한 50% 이렇게 내려가고 뭐 한 80% 내려가는 거를 무슨 그걸 좋아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때 다 그랬잖아요. 비트 맥시, 뭐 비트가 얼마나 좋은지 다 겪어본 거예요. 이미 17년에. 근데 여러분 비트 맥시고 자시고 원화를 일단 많이 불려야 부자입니다. 상승장일 때는 원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테슬라 한창 오를 때 어땠어요? 일론 머스크 신이고 테슬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를 약간 일론 머스크랑 동일시하고 테슬라라는 기업을 찬양했지만 지금 분위기 어때요? 결국 주가 떨어지니까 그 모든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절대 맹신하지 마세요. 이제 2, 3일 안에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내려와서 기다려야 할지에 대한 컨펌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3월이 됐으니까 다음 달 말이 이제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4월 뭐 한 25일, 뭐 26일 뭐 이쯤이 될 거예요. 이 반감기가 어쨌든 하나의 기준은 맞아요. 근데 뭐 지난번에 반감기 한 달 전에 뭐 20% 떨어졌으니까 정확하게 뭐 9일 날 20% 이런 거는 그거는 너무 유치한 거고 그걸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반감기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채굴자들에게는 현재 채굴자들 이게 채굴 원가라고 하죠. 생산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차트상의 컨펌이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난 제1년에 그 비트코인에 대한 예측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 뉴스들은 어떻습니까? ETF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다. 장이 뭐 수요가 아주 크다.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다. 뭐 블랙락이 얼마를 샀다. 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만 들으면 어때요? 다시 청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돈을 벌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 원리상 돈은 항상 소수만 번다. 그냥 지나가다 뉴스 보신 거잖아요. 그거 하나 보고 믿던 사람들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100명 중에 80명이 한다니까. 상승과 하락은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차트에 나오게 될 것이고 세상에 돈을 움직이는 것은 가진 자들이잖아요. 기득권. 그걸 뭐 유대계 자본으로 표현하든 월스트리트로 표현하든 뭘로 표현하든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유일하게 공유하는 건 차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드라이브 한다면 그들의 움직임을 유일하게 백테스트 할 수 있는 것도 차트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VIP 강의에서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하여튼 2, 3일 안에 비트코인의 움직임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을 하든 눌림 후에 조금 횡보를 하든 우리는 어쨌든 2021 시즌에 와 있는 게 맞습니다. 과연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지 자신의 매매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